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지문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행복하고 반대로 슬픈 일이 생기면 계속 우울할까요? 이 지문은 우리의 감정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각자에게 정해진 감정의 기준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라는 개념을 기억하면서 글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즉 감정은 순간의 경험이 결정한다는 통념을 반박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래의 기준선으로 돌아와라는 핵심 주장을 던지죠. 마지막으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아이와 장난감이라는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며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글의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던져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든 슬픔을 느끼든 그 감정이 단순히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 생기면 슬픈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필자가 깨고 싶은 통념이죠. 이 문장에서 꼭 잡아야 할 어버 포인트가 있어요. 문장 주어가 굉장히 길죠? whether부터 discontent까지가 전부 하나의 주어 덩어리예요. 이렇게 절이 주어로 올 때는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해서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이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가 온 거예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while, 이 접속사로 시작하죠? 비록 이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필자는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기분에 영향을 주긴 하지 라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we are not blown 이 표현입니다. blow, 이 단어는 부다인데 우리가 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즉 영향을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be, 이 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즉 수동태를 쓴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드디어 세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새로운 정보와 사건에 어저스트, 즉 적응하고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디폴트 레벨 오브 웰비잉, 기본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디폴트 레벨, 이 표현이 바로 이 글의 핵심 개념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we의 동사가 두 개 걸려 있어요. we adjust 그리고 we return 이 표현이죠. 이 두 동사가 and 이 접속 사이라는 연결고리로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두 가지 행동, 적응하고 돌아가는 것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앞서 말한 주장을 멋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인생에는 highs and lows,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water seeking its own level, 스스로 수위를 찾아가는 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베이스라인, 즉 기준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이스라인, 이 단어는 앞에서 말한 디폴트 레벨, 이 표현과 같은 의미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볼 부분은 water seeking, 이 표현이 부분이에요. seeking, 이 단어는 찾아가는 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water,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물이 스스로 수위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내죠. water which seeks, 이 표현을 줄여서 쓴 간결한 표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사랑과 이별이에요. The euphoria of first love fades. 첫사랑의 그 엄청난 희열도 결국 fades, 사라지죠. 그리고 이별의 절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장의 뒷부분, and so does the despair.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도치 구문입니다. 도 마찬가지다라고 긍정적인 내용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does, 이 단어는 앞 문장의 fades, 이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예요. 그리고 so, 이 접속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인 the despair, 이 표현과 does, 이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죠.
서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는 구문이니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갑니다. This tendency, 즉 앞에서 말한 이런 경향은 어린 아이들과 장난감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인대요.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 상황이 우리의 감정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what, 이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알아야 해요. What they have longed for는 그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라는 뜻이죠. What, 이 단어는 그 자체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여요. 여기서는 get,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that, 이 관계대명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번째 문장은 아주 짧지만 의미는 강력해요.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they are. 그리고 남은 인생의 첫 몇 분 동안은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걸까요? 네, 바로 앞문장에서 말한 해피하다는 거죠.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문법적으로 여기서 are, 이 동사는 대동사라고 불러요. 앞에 나온 동사 표현, 즉 are happy, 이 표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이렇게 동사만 남겨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앞 문장 동사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이 동사를 썼고 만약 일반 동사였다면 do나 does,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반전이 있죠. 마지막 문장은 but, 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adapt, 즉 적응하고 맙니다. 장난감에서 오는 기쁨도 결국 기준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adapt, 이 단어가 글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중간에 like others, 이 표현이 끼어들어 있어요. 이런 걸 삽입구라고 하는데요.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삽입구는 양쪽에 괄호를 치고 잠깐 빼놓고 보면 핵심 뼈대가 더 잘 보여요. The kids adapt, 아이들은 적응한다. 이게 문장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삽입구를 해석하면 어른들처럼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고요. 이제 이 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감정의 기준선을 의미하는 두 표현, baseline, 이 단어와 디폴트 레벨, 이 표현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결국 우리 감정이 돌아가게 되는 원래의 위치를 뜻하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동사가 바로 adapt, 이 단어와 adjust, 이 단어입니다. 둘 다 적응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경험에 맞춰 우리 감정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우리의 감정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시적인 경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기준선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정의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한다면 이와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을 만났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문을 분석할 때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고 핵심 단어의 역할을 파악한 뒤 문장 속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지문이든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